자, 오늘은 17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납페이지입니다. 곧 잠깐 읽어보고 좀 시작하죠. 177페이지 납페이지 의요. 납페이지란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예,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랍니다. 자, 그거까지 보시고 로마자 2번입니다. 이제 자, 사업장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과세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업자다 그러면 세 글자지만 과세사업자 이렇게 해석하셔라. 그런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뭐냐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판매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법 용어로 공급가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급가액이 없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쌓아놓기만 한다. 창고죠. 사업장일 수가 없다고요. 단순한 연락사무소다. 사업장일 수 없다고요. 단순히 견본만 보여주는 데다. 사업장일 수 없다고요. 반드시 사업장이 되려면 팔아먹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팔아먹는 행위가. 자, 그런데 이제 사업장이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납세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그거죠. 이 사람이 지금 개인인데 주소지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가 사업장이면서 거기가 주소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소지하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을 납세지로 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납세지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을 납세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는 소득세 법인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논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한 80개 있어요. 그래서 개당 한 1,000만 원씩 법니다. 사업장 하나당. 그러면 제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율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다 6%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넌 1년 동안에 번 게 야 하나당 1,000만 원이고 80개면 꽤 많이 벌었네. 그러면 너는 뭐 40%야, 뭐 42%야 이렇게 해갖고 주소지에서 몰아갖고 때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본점에서 몰아서 때리고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몰아서 때리는 게 맞지만 그래야 누진세 체계에서 정확한 세율이 나오지만 부가는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자가 아니라 장이라는 거죠. 여기 납세지가.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이제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길거리 다니면 보이는 사업장들 있죠. 간판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사업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본래 사업장인 거죠. 뭐 식당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옷가게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자,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업장이고 이제 사업장이 애매한 것들을 법에다가 규정을 둬요. 이제 법에다가 규정을 두는데 그 규정을 이제 하나씩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적 사업장은 어떻게 해요? 고정된 장소인데 사업의 전부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예요. 그 사업의 전부 일부라는 건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매장들은 다 사업장이고 그건 이제 본래적 사업장이니까 별도 언급은 필요 없고 이제 업종별로 이런 곳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으로 두겠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요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매출이 우리가 창출이 돼야 사업장인데 이게 애매한 곳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물건이 만드는 부분 즉 우리가 이제 블루 칼라를 할게요. 건설업이라 할까요? 그럼 이제 건설 장소에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을 따와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기여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가 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제를 우리가 현장으로 할 거냐, 본사, 사무실 계약서 쓰는 곳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편하시겠어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장소가 우리가 건설 현장이 맞더라도 건설 현장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공사 하나 따가지고 이번에 수원공사예요. 그럼 그 끝나면 어떻게 또? 사업장 접고 이번에 용인공사하면 또 어떻게 해요?
열어가지고 또 끝나면 접고, 마산 거 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접고. 이게 뻘짓거리라는 거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곳을 사업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할 거냐는 건 부가가치세법이 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시는 건데, 자, 첫 번째 제조업이에요. 근데 제조업은 보통 만들면서 판매까지 보통 일어나니까 이 부분은 그게 뭐 섞이거나 그런다고 보기는 조금 뭐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조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최종 제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팔아먹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최종 제품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 이게 최종 제품이면 어떻게 해요? 팔 거 아니에요. 아니, 만들어서 자기가 쓰려고만 만들겠어요, 보통? 팔려고 만들었겠지? 근데 문제는 최종 제품이 아닌 거는 어떨 수 있어요? 팔지 않고 내가 그냥 쓰려고만 만든 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만들어지는 장소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과 관련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트는 최종 제품인가요? 아닌가요? 볼트, 너트, 못 뭐 이런 것들은요. 최종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볼트, 너트를 최종 제품으로 팔면 최종 제품이지만 그 볼트, 너트를 내가 만드는 뭔가 물건의 중간 재료만 쓴다면 다른 곳엔 전혀 판매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때는 최종 제품이 아닌 거죠. 중간 제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볼트, 너트만 만들어서 따로 팔지 않고 내 다른 곳에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곳에 옮겨갖고만 이렇게 뭐 마이크를 만든다고 할까요? 마이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트, 너트 만드는 곳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죠. 왜?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종 제품이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이크만 최종 제품이 아니라 볼트, 너트 자체도 그거 자체가 최종 제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되는 게 첫 번째 중간 제품입니다. 중간 제품이요. 팔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성이에요. 완성. 뭐 장소 얘기야 뭐 우리가 뭐 의미가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 완성입니다. 이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물건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따로 포장만 하는 곳이에요. 따로 포장만 하는 곳. 그냥 장소 지자 쓸게요. 종이 지자 쓰지 말고. 이게 따로 이제 포장만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따로 충전만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따로 기름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저유소입니다. 이게. 자, 요 부분도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최후에 때리는 소비세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과세하는 소비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때리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때리는 소비세 중에 뭐가 있냐면, 개별 소비세나 주세 같은 게 있어요. 개별 소비세나 주세요. 우리 물 건너오는 거 아니라고 치고요. 관세는 물 건너와야 때리는 거니까. 그런데 개별 소비세나 주세가 우리가 특정 소비세고 부가가치세가 일반 소비세입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나 주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반출과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반출과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문 튀어나갈 때 한 번만 때린다는 거야. 공장문 튀어나갈 때요. 이게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그런 단단계 거래세가 아니라 반출과세 시스템이 단단계거든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그런 단단계가 아니라 뭐였어요? 다단계였어요. 제조업자가 도매업자한테 팔면 10% 달라 그래서 국가에 넣어주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또 팔면 또 10% 달라서 넣어주고, 소매업자가 또 다른 소매업자한테 팔면 또 달라서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공장이에요. 이 공장입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걸 만들어요.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공장문 튀어나갈 때 이 값어치가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공장문 반출과세 시스템이니까 그게 술값이든 뭐든 고가사치품이든 뭐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지금 이게 원래 술이에요.
여기 나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양주 같은 건 또 병이 예쁘잖아요.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그쵸? 근데 여기 나갈 때는 드럼통 같은 큰 원액으로 그냥 내보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요 내보낼 때 값어치 하고요. 요 나가가지고 여기 천막 쳐놓고 거기서 이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충전. 유리병 이런 데다가 그래놓고 이제 한 병에 7만원, 뭐 12만원 이렇게 가격 그걸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값어치하고 여기 값어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게 반출과세 시스템이니까 이때만 납세금을 성립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런 데다 천막 쳐놓고 여기다가 포장을 하고 따로 여기다가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소비세나 주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기서 반출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담잖아요. 충전하고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 다시 반출 의제해 버려요. 반출한 걸로 의제해갖고 여기서 세금을 떼내는 제도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게 이제 개별 소비세나 주세 때문에 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천막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거냐?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그걸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부가세를 따로 계산시켜갖고 내라고 하냐. 우리는 부가가치에서는 따로 포장만 하는 곳, 따로 충전만 하는 곳은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기름 담아두는 곳이에요, 저유소가. 이게 기름 유자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별소비세법에 우리가 이제 이 저유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름을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탱크 로리를 통해서 우리 흘러갈 수도 있고 무슨 파이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트럭에 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 이제 기름을 이렇게 담아놔요. 그런데 이제 기름의 효율을 높인다고 뭐 이렇게 첨가를 해요. 옥탄가를 높인 뭔지.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과세관청하고 우리 그 정유업계가 싸움 소송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옥탄가를 높이고 이렇게 뭐 첨가제를 넣잖아요. 그럼 그건 일종의 제조행위다. 제조해서 반출했기 때문에 저유소에서 그 튀어나가는 기름에 대해서 납세무가 성립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대법원 판례가. 이게 그러니까 저유소에서 지금 뭐 첨가해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갖고 반출하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2014년도죠 이제. 대법원 판례가 13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 제조가 일어나는 걸로 지금 저쪽에서 개별 소비세를 봐버렸으니까. 그럼 부가가치에서는 이걸 사업장으로 끌고 갈 거냐 말 거냐는 걸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사업장으로 관리를 합니까? 끌고 갑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에서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걸로 그냥 규정을 둬버린 거죠. 이거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 없어요. 포장지, 충전지, 저유소 제외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따로 포장하는 곳, 따로 충전만 하는 곳, 따로 기름을 담아두는 곳, 그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과 관련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다른 법률에서는 그게 제조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로 보더라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광업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우리가 광산이라 할게요. 광업에, 광산. 그러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것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는 것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나요? 안 하나요? 기여하죠. 그럼 어디로 할 거냐,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얘는 계약서 쓰는 곳으로 택한 거죠. 현장을 택하면 어떻게 해요? 광산이. 그럼 뭐 제1광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폐업합니까? 1광구 다 캐면? 그 옆에 2광구 가면 또 다 그거 캐면 또 폐업해요?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무실, 광업 사무소 소재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업 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우리가 사업장으로 볼 거냐, 그냥 계약서라고 할게요. 계약서 쓰는 곳을 사업장으로 할 거냐. 근데 광업은 계약서 쓰는 곳을 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인데요.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그 다음에요. 운수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이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건설업이에요. 얘도 또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건설 현장으로 할 거냐, 또 계약서 쓰는 곳으로 할 거냐. 근데 이것도 건설 현장으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공사 끝나면 또 이거 폐업하고, 예? 저 대구 공사 끝나면 또 폐업하고, 예? 마산 또 넘어왔는데 그 공사 끝나면 폐업하고.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운수업의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뭐 실어 날르는 거죠. 아니 사람이든 화물이든 그게 운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가창출 어디서 되는 겁니까?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차고지 있는 데가 보통 계약서 쓰는 곳이겠죠? 정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가스나 기름이야 주유소에 넣더라도 정비는 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군대도 저도 이제 운전병 출신인데 군대도 그거 촬영 전무라고 해갖고 아침마다 해요. 군대도요. 그래서 그 차 이게 뭐 깜빡이 안 켜지고 그럼 막 두드러 맞아요. 그게 그리고 차 기가 막히게 각지게 세우죠. 그 군대는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런데 이게 그 보세요. 손님 내리면 어떻게 해요? 화물 내리면 폐업 신고합니까? 그럼 매일같이 폐업 신고를 해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납세협력금은 그 부가가치세 이거 하다가 일 못 본다는 거죠. 이것도 현장으로 가는 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아이파예요. 아이파 부동산입니다. 매매업자예요. 근데 부동산이 저 종로에도 있고, 저 강남에도 있고, 저 원주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뭐 저쪽에 대전에도 있고요, 여수에도 있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이 위치한 곳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파는 여기 지금 강남에 있는데 그럼 뭐 건물 하나 팔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장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계약서 쓰는 곳으로 해야지. 여기 본사 있는 곳으로.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등기를 하나 하나요. 우리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 법인이잖아요. 그 법이 인정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법인 설립 등기죠. 그게 유식행위잖아요. 그렇죠? 우리 등록면에서 내야 된다고요. 영리법인은 자본금의 0.4% 내셔야 돼요. 비영리는 0.2% 내시고. 세금 내야지 그거 해줘요. 그게 근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자, 이거 세 개 다 한꺼번에 걸리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에요. 계약서 쓰는 곳이에요. 계약서 쓰는 곳이다. 계약서 쓰는 곳이다. 근데 개인은 사무실과 관련해서 등기 하나요, 안 하나요? 개인은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역할, 우리 계약서 쓰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업무총괄 장소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데 개인은 등기를 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 다른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택한 용어는 업무총괄 장소다. 뭐 이런 거죠. 업무총괄 장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서 쓰는 곳이지 현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이고요. 사고 팔면. 근데 얘는 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임대예요. 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인데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세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지 건물을 우리가 임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토지 건물을 또 나눠 가지고요. 주거용 건물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택 임대냐, 아니면 주택이 임대가 아니라 이제 뭐 상가라든지 뭐 이런 사업용 건물 있죠. 그런 거 세를 준 거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왜 나누는지 뭐 우리가 부가세 나중에 공부하고 오신 분들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및 부수지 임대는 또 면세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세를 줄 수도 있지만 권리를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죠. 남의 건물인데 내가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임대차 계약이라는 속성이 뭐예요? 내가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면 그 건물주한테 내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 수익을 받을 권리하고 막 트레이드하는 게 임대차 계약이죠. 민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를 얻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세 얻으면 권리가 있잖아요. 이걸 사용할 권리. 그래서 이제 건물주한테 제가 동의를 얻어갖고 전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한다든지 전대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럼 제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임대를 합니다. 토지 건물이랄까요? 자, 토지 건물을 임대한다는 얘기는 자기 건물, 자기 땅이겠어요? 남의 거겠어요? 감옥 가요, 감옥 가. 남의 거 막 그러면 지 거 아닌데 무슨 지가 세를 준대요. 토지 건물 권리를 세를 줄 수 있는 거지. 거기 부동산 소유주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알파 이제 부동산 임대법인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에도 세주는 빌딩 하나 있고요. 세주고 있어요. 거기 한 30층짜리. 서울에도 한 20층짜리 하나 갖고 있고요. 뭐 여기저기 몇 개 있어요. 세주고 있는 거 빌딩 상가들 관리하는 게. 그러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또 어디예요? 두 군데예요. 이 본사 있는 여기서 계약서 물론 거기서 계약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임차인들 따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여기는 어디를 택했냐? 현장을 택합니다. 현장을 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강남의 아이파인데 해운대에 있는 빌딩 30층짜리 산 거는 그러면 납세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해운대 세무서 있다고 치고요. 해운대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근데 이게 나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사업장을 왜 다르게 했는가.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게 업인 거니까 빈도나 횟수가 좀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사 있는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아마 불편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세를 주면, 한 번 세를 주면 어떻게 해요? 보통 2년 정도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 쓰죠? 그리고 보통 2년 지나면 보통 바로 건물 팝니까? 보통 안 그렇잖아요. 이건 오래 가죠? 그러니까 현장을 택해도 이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세법이.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권리예요. 부동산 권리요. 그럼 이거는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죠. 아까 남의 건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재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대할 수 있잖아요. 전대가 옮길 전자 쓰는 거예요. 옮겨서 임대하는 데가 전대라 그래요. 원래 건물주가 세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쵸? 그럼 세입자를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이요. 그럼 전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대인 건물주한테 동의 얻어갖고 다시 세를 줬어요. 그럼 저는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옮겨갖고 다시 세를 놓은 사람이죠. 그럼 저한테 세워준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제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인데 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제 사업장이 됩니까? 남의 건데. 이게 집주인 거지. 아니 건물주 거지. 지분이 우리가 면세니까. 그러니까 얘가 업무 총괄 장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부동산이 집 게 아니니까 이게 업무 총괄 장소를 지금 사업장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판기예요. 무인 자동 판매기입니다. 자, 자판기는 부가가치가 어디서 창출되나요? 역시 두 군데라는 거죠. 아니 자판기 업자가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집에서 다니시든지. 거기서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기여한다고 봐야죠. 아니,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문하고 팩스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판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 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자판기 설치 장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사업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자판기 한 80개 하면 어떡합니까? 자판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대만 넣습니까? 몇 대씩 넣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조그만 가게에다가 앞에다가 조그만 거 자판기 하나 놓고 하시면 뭐 한 대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판기 설치 장소, 즉 부가가치가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곳은 현장이니까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보자 이거죠.
자판기 하나에서 4,800 나오기 쉬운가 어려운가? 연매출이요? 아마 쉽지 않겠죠? 뭘 팔아야 4,800이 넘게 나옵니다. 자판기에서. 이게 옛날에 자판기였어요. 설치 장소, 사업장이요. 옛날에는 간이과세가 지금처럼 4,800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훨씬 낮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판기 제가 80개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판기 설치 장소, 여기 하나하나의 사업장이니까. 그때는 사업장 하나당 매출액 갖고 따졌어요. 일반인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합쳐 갖고 따져요. 하나라도 일반 과세 있으면 간이를 안 시키거든요. 옛날엔 좀 이렇게 좀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판기 80개인데 다 하나당 4천씩 팔아요. 자판기 하나당. 그럼 80개면 4천이면 굉장히 큰 돈 팔죠. 근데 다 간이라고요. 옛날식 규정이라면, 이 옛날 규정은 정말 옛날 규정이에요. 20년도 더 된 규정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다 간이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현장을 택하지 않고요. 총괄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총괄 장소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싹 긁어갖고 끌고 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그리고 막 조롱을 받았었다는 거죠. 옛날에 무인 자동 판매기에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갖고 막 조롱받은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단위로 다 빠져나가고 뭐 과세형평 어긋나고 뭐 입법을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화딱지가 나갔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사업장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곳을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곳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끝나요. 줘야 한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과세관청이. 그래서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고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이게. 그런데 얘는 단서를 달아놔요. 거기다가.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여기 말고 다른 곳을 사업장으로 신청조차 못한다. 넌 신청서도 내지 마. 제가 볼 땐 조금 이제 화딱지가 나갖고 만든 규정이죠. 이게 물론 이제 신청서 받고 안 돼 해도 되는데 아예 이거 말고 자판기는 이거 이외에 다른 곳을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법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요. 시각적인 효과도 좀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법인 개인 쪼갰고요. 그리고 업무 총괄 장소를 밑에 오게끔 배치한 거고요. 여기는요. 부동산하고 권리로 내 거냐 남의 거냐 이렇게 나눴고요. 근데 역시 밑에는 업무 총괄 장소로.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장이냐 아니면 그 자판기 있는 곳이냐 아니면 여기 자기 주로 있는 사무실이냐 그건데 사무실을 납세지로 하고 역시 업무 총괄 장소를 밑으로 배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시각적으로라도 조금 더 정리하시기 조금 더 기억나시기 좋으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살을 조금 붙일 거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좀 가보죠.